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알려주는 거카 공커카입니다. 오늘은 직렬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렬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 주의할 점들은 사실 공무원을 잡으러 시도할 때 주의할 점과 동일해요. 여러분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나요? 그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단기 합격생도 있고 장수생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 합격생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물론 여러분께서도 단기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 또 공무원 시험 합격이 한두 문제 차이로 판가름 난다는 걸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는 것이 안정적이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 합격이든 몇 년이 걸리든 공시 준비는 하루하루가 공부로 꽉 차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공시 준비를 하면서 욕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희생하는 것도 많죠. 인과관계부터 해서 건강까지. 이 기간 전부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청춘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공시 준비를 뛰어들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뚜렷한 동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뚜렷한 동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시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동기의식을 가지게 되셨다면 이제 직렬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렬별로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또 경쟁률이 낮은 직렬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아보시면 빠르게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직렬을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무원의 삶을 알기 위해 책도 읽었어요. 공무원 삶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참고했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직이 제게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교행직이 경쟁이 조금 세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 우물만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작가님 성함은 이지영이고요.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20년 12월 29일에 이 책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그 다음에인 21년 여름에 읽었더라고요. 6개월 뒤에, 출간된 6개월 뒤에 읽은 거예요. 되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는 게 이 책 안에 일반 행정 공무원이 겪는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일들이 나와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그래도 민원 업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반 행정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민원 업무들 중에서 민원 전화를 받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이 끊기게 된 사람들이 전화 와서 진상을 부리는 얘기도 보았고요. 또 어디서 개똥이 있다 이러면은 개똥을 치우러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쌀포대를 옮기고, 제가 생각했던 일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제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책 안에도 여러 공무원들께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도 의원 면직, 즉 퇴사를 많이들 하셨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다른 것들을 또 도전하고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 도전하는 거 퇴사를 또 하고 싶진 않아서 많이 진지하게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행정은 저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일까지 해가면서 일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교적 민원이 적고 또 퇴근 시간이 빨라질 수 있는 교육행정 공무원의 삶을 사는 게 나에게는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께서 서른의 휴직이라는 책을 또 냈는데 그 책을 보면서도 내가 공무원이 되면 이런 삶 또한 누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진로로 공무원을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직렬은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교육행정 공무원 또한 대단한 일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수익과 또 지출을 관리하고 법에 의거한 가계부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 일을 주로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교육에 관한 행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199 공무원들의 한 달 봉급은 세후 20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타가 온다고 하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것을 알고 갔고 그리고 제가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경험한 불안정 또 나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내가 일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이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세후 봉급은 적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신분이 보장되고 직업적인 안정이 지켜진다. 그리고 또 노후 대비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으로 공무원 시험을 결정을 했고 지금도 주위 선생님들께서 말하시는 크고 작은 불만들, 공무원의 삶에 대해서 그런 걸 들어도 면직 생각이 딱히 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에 인사 갔을 때 저희 실장님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되게 다채로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똑같은 일만 하는 교육행정 일을 잘할 수 있겠냐. 더 큰 미래를 또 꿈꾸거나 또 그런 것들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았냐. 그래서 2030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 면직이 많은데 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직렬과 또 내가 하는 직렬의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떤 보상과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미리 많이 대비를 해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의원 면직할 생각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 의원 면직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직렬을 여러분께서 선택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정말 직렬 다양하거든요. 운전직, 토목직, 또 뭐 있더라? 우정직, 사회복지직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하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정해서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간략하게나마 일반 행정과 또 교육 행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공시 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렬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각오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격려의 박수를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저 공커카가 언제나 응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파이팅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7시에 여러분께 좋은 영상 올려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파이팅!